자, 35쪽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자, 36, 37로 넘어갑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이상한 거. 자, 38, 39쪽에서 잘 안 되던 거 있었을까요? 35번, 36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로그 2a, 로그 2b로 나타나 있다. 자, 그럼 먼저 35번에 첫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보시게 되면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1이 0이잖아. 이 녀석의 두근이 누구하고 누구라는 거야? 로그 A랑 로그 B래요. 그렇지. 걔네들이 두근인 거야. 그렇지? 그럼 우리는 로그 2a와 로그 2b라고 하는 두 근을 더하면 주어진 녀석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돼버릴 거고, 로그 2a와 로그 2b를 곱하면 주어진 녀석의 값이 1이 될 거라는 거야. 그런데 니들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 누굴 구하래? 로그 a, b하고 로그 b, a를 구하래. 그럼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미수가 마음에 안 들잖아. 그치? 나는 로그 2, 미치 2인 로그에 대한 조건을 찾았는데 문제는 a와 b라고 하는 녀석을 미치로 하는 로그의 값을 찾으래. 에이, 그럼 주어진 녀석을 로그 2a분의 로그 2b로 바꾸어 주고 뒤에 있는 녀석은 로그 2b분의 로그 2a로 바꿔주자. 그러면 식의 모양이 조금 복잡하기는 해. 그래서 나는 이 녀석을 대문자 a, 대문자 b로 볼 거고, 대문자 a, 대문자 b로 보게 되면 결국 주어진 녀석은 대문자 a분의 대문자 b의 값과 대문자 b분의 대문자 a의 값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럼 결국 얘네들은 a,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제곱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주어진 식은 a, b분의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b로 바뀌면서 a와 b의 곱은 1이죠. 그럼 분모 1. 분자는 요 녀석의 제곱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5에서 2를 빼면 되니까 23. 이해돼? 밑에 있는 문제들도 똑같은 패턴으로 적용시키면 될 거고, 밑에 있는 문제는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합이 6이고 대문자 A와 대문자 B의 곱이 4로 나타나는 식을 계산해 보면 35번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겠다. 그치? 자, 그럼 36번도 다시 한번 보자. 자, 36번을 보시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 이꼴 0이라고 하는 녀석의 두 근이 하나는 1이고 하나는 로그 2의 7이래. 두 근이 주어졌고 2차 방정식의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미지수로 주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 더하기 로그 2의 7은 얼마? 마이너스 a하고 똑같다라고 놓을 거고, 두 근의 곱 로그 2의 7은 얼마? b라고 하는 녀석으로 근계수 관계를 먼저 끄집어내겠죠. 그리고 나서 b분 a분의 b의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은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2의 2가 돼버리니까 진수끼리 곱셈을 해서
로그 2의 14라는 녀석으로 바꿔 써도 될까? 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b는 a분의 b 구하는 거 맞지? 로그 2의 14분의 로그 2의 7이라고. 그죠? 그러면 보기를 봐야지. 밑수가 뭐인 녀석으로 나타나 있어? 14. 그러면 지금 얘는 밑수가 2인 놈이야. 그럼 밑수가 14인 로그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주어진 녀석은 로그 14의 7 아니야? 근데 마이너스라는 녀석 붙여 있는 상황이니까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로그 14의 7이라고 하는 녀석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내가 정리하는 과정 중에서 객관식이다 보니까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거에 맞춰서 잘 잡아주시면 되고. 됐냐? 넘어간다. 슉슉 쫙 쫙 후악. 42, 43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8번. 9번이랑 10번. 짜잔. 자, 상용 로그라고 하는 녀석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가 복잡한 지수의 꼴로 나타나 있을 때 값들을 계산하는 데 유용하게 써먹는다는 거야. 자, 8번 문제 볼게. 디지털 사진을 압축할 때 원본 사진과 43쪽이야.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최대 신호대 잡음비를 P라고 하자. 야, 최대 신호대 잡음비가 뭐냐? 그냥 P야. 너네들이 뭐 원본 사진하고 압축된 사진의 다른 정도를 뭐 판단하는 거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 없을걸? 아마 카메라를 개발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영상 장비 같은 걸 사진하고 관련되어 있는 영상 장비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걸 알고 있겠지. 이런 거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없으면 전혀 모르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서는 니들이 평소에 관심사가 있는 내용들이 문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생뚱맞은 녀석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 그때는 주어진 문제에서 최대 신호대 잡음비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면 걔는 P라는 자리에 집어넣자라고 인식할 거야. 마찬가지로 원본 사진과 압축한 사진의 평균 제곱 오차를 2라고 하자. 마찬가지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녀석 우리 잘 몰라. 그런데 문제에서 평균 제곱 오차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면 그 녀석은 대문자 2라는 녀석의 자리에 집어넣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식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는 그 식에 사용되어진 문자들이 뭘 의미하는지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게 되고 그 식 밑에 너네들이 대입해 봐야 하는 값들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난다라고 문제 구조는 이해할 거예요. 자, 마이너스 10 로그 2라고 하자. 자, 그리고 나서 밑에 봤더니 원본 사진 A, B를 압축했을 때 신호대 잡음비를 각각 PA, B, B라고 하고 제곱 오차를 각각 EA, EB라고 하자. 그럼 A라는 사진의 P의 값은 20 로그 255 마이너스 10 로그 2A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게 될 거고 B라는 사진의 P의 값은 20 로그 255 마이너스 10 로그 2B라는 녀석으로 나타나겠네. 그런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B라고 하는 녀석이 1002A일 때, 즉 B의 평균 제곱 오차가
A의 평균 제곱 오차의 1000배일 때 PA 빼기 PB를 구하래. 그럼 그냥 PA 빼기 PB를 구하자. 날라가네. 그럼 마이너스 10에 로그 2A 플러스 10에 로그 2B. 로그 계산을 할 때 주어진 녀석 10으로 묶어주면 로그 2B는 로그 2A라고 하는 녀석을 계산하면 될 거고, 주어진 녀석은 로그의 성질에 의해 로그 2A분의 2B라는 녀석으로 계산할 수 있을 거야. 2A분의 2B 얼마야? 1000. 아, 전혀. 1000. 그러면 로그 1000. 그래서 얼마? 30. 오케이?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9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식이 주어져 있지. M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래? 별의 등급. I라고 하는 녀석은 별의 밝기. 그러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별의 등급이라고 하는 녀석을 구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 플러스 C. 여기서 C는 상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정해지는 어떤 값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관심 있는 건 뭐냐면 2등급인 별의 밝기가 12등급인 별의 밝기의 몇 배인지 구하고 싶어. 그러면 우리는 이 별의 밝기라고 하는 녀석을 비교하고 싶은 거지. 그러면 2등급인 놈은 마이너스 2분의 5의 로그 2등급인 별의 밝기를 I2라고 표기를 하자. 다음 12등급인 별의 밝기. 12등급인 별의 밝기는 로그 I12 플러스 C라고 하자. 자, 우리는 지금 I2와 I12 사이가 서로 몇 배인지 알고 싶은데 누구 없애버리고 싶어? C.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그럼 아래에서 위에 거 빼자. 그럼 10은 마이너스 2분의 5 로그 I의 12 플러스 2분의 5 로그 I의 2. 양변에 5분의 1을 곱하자.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순서를 바꿔버리면 로그 I2 빼기 로그 I12라고 하는 녀석은 5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4.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로그 I12분의 I2라고 하는 녀석은 4. 그럼 I12분의 I2라고 하는 녀석은 10의 4제곱배. 그러면 I2는 2등급의 별의 밝기는 12등급 별의 밝기의 몇 배? 10의 4제곱배.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런 문제들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전에는 수능에서도 하나씩 꼭 나왔어.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용이 뭔지를 모르니까 애들이 헤매. 자꾸 내용을 팔려고 그래. 뭐 국어 독해 아니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목적은 뭐냐면 대학을 들어가게 되면 꽤 많은 학과에서 자기네들 학과에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공식들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공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적용시키는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시킨다라는 목적으로 자주 등장을 했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들 막 처음에는 뭐 실생활하고 관련되는 부분들 내용 가지고 만들었다가 나중에는 무슨 물리에서 나오는 내용, 그 다음에 뭐 화학에서 나오는 내용,
생명 중에서도 막 진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내용들 나타나는데 결국은 어떤 변수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느냐의 관점이기 때문에 문제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는 몰라도 답을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은 부분들이 되면서 최근에는 내신에서 가끔 한두 번 정도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값을 어디다 집어넣느냐 그것만 확인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10번 보자. 10번에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매년 증가하는 비율을 A%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년 후는 원래 A에다가 A의 100분의 A만큼이 증가하게 되면서 우리는 A에 1 더하기 100분의 A가 곱해져야 되는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해는 첫 번째 해보다 A%만큼이 증가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해는 첫 번째 해의 매출액에다가 첫 번째 해의 매출액의 100분의 A만큼 증가하게 되면서 A에 1 더하기 100분의 A로 묶어주게 되면 똑같이 뒤에 1 더하기 100분의 A가 곱해지면서 매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라는 녀석의 의미는 우리는 처음에 1 더하기 100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번씩 곱해진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일정한 비율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5년이 지나면 A에서 5년 후는 1 더하기 100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5번 곱해지겠죠. 그게 처음에 몇 배가 된대? 2배가 된대. 그럼 우리는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A라는 녀석을 찾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A라고 하는 녀석 샥 날려주고 왜? 2를 지우신 것 같은데요. 날려주고 그리고 나서 남은 녀석에서 뭘 취하냐면 미수가 10인 로그를 취하자. 1 더하기 100분의 A의 5제곱은 로그 2. 그럼 우리는 이 5라고 하는 녀석이 로그 앞으로 빠져나가죠. 네. 로그 2는 얼마래? 0.3. 그러면 우리는 주어진 식의 양변을 5로 나누어서 로그 1 더하기 100분의 A라고 하는 녀석이 0.06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문제의 조건에서 0.06이라고 하는 녀석은 로그 1.15로 되어 있죠. 그럼 1 더하기 100분의 A가 누구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1.15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럼 100분의 A라는 녀석이 100분의 15하고 똑같으니까 A는 15가 되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찾아보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또 43쪽까지 중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자, 44, 45쪽에서 이상한 거 안 되는 거. 14번. 14번. A는 미수가 10인 로그의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의 값이래. 그쵸? 그런데 주어진 문제에서는 뭐가 주어져 있느냐? 10의 알파 제곱 플러스 10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10의 A구나. A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A. 10의 A 제곱이 들어가 있네. 10의 A 제곱? 후후 참. 미수가 10? A? 그럼 주어진 녀석을 지수로 바꾸면 10의 A 제곱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그럼 우리는 루트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유리화하면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뭐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이 돼버리죠. 그럼 주어진 녀석은 루트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루트 2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3.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루트 3이 돼버릴 거고 2분의 루트 6. 10의 A제곱이 뭐지? 라는 거에서 일단 의문을 가지셨어야 되죠. 됐어요. 으악! 지수로 끝. 새로운 수를 배웠더니 우리 뭐 해야 돼? 함수 해야지 뭐. 신난다. 안 신나냐? 오늘 또 새로운 뭔가를 배우는구나. 신난다.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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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자, 함수 만들자. y는 a의 x제곱 꼴로 만들어진 함수를 우리는 지수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a가 1이면 Y는 a가 1이면 상수함수. x에 무엇이 들어가든 상관없이 주어진 y의 값은 항상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지. 마음에 안 든다, 그치? 그래서 미수 a는 빼자. 미수 a가 음수면 x라고 하는 녀석이 3분의 1과 같은 녀석은 상관없는데 4분의 1과 같은 경우에는 4제곱근 음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걔네들은 허수가 되면서 안 되지. 그래서 미수 a에서 음수는 빼자. 미수 a에서 누가 제일 예뻐? 1? 수지인가? 아, 미수 a 모르냐? 미스. 하영이 지금 방금 얼굴 표정이 막 수지가 원래 미스 A에 있었지. 그래서 수지가 수지 몰라? 저 수지를 넌 수지 아니야? 알죠. 너네 수지 아니야? 수지 알지? 배우 아니에요? 배우. 지금 배우하고 있는 애. 옛날에 저기였어. You don't know 하던 애 있었어. SNL 수지. 근데 얘네 수지를 모르는 거야? 헉, 대박. 오. 대한민국 3대 미녀인 잠깐 뭐였지? 수지 팬이에요. 카리나 카리나하고 장원영하고 능력.
그 다음에 설윤, 그 다음 윤아, 장카설유, 4대 미녀구나. 장카설유 이전에 수지가 있었지. SNL에서 개그 활동하시는 그 수지에서는 그건 이수지. 수지가 좀 많아. 유나가 짱 아닌가? 어? 유나가 짱 아닌가? 난 솔직한 말로 장가설유 구분을 못해. 장원영은 구분해. 다 똑같습니다. 유나는 진짜 뭐라고? 유나. 그러니까 장원영은 구분하는데 카설유는 구분을 잘 못하겠어. 쌤 안유진도 하시잖아요. 안유진, 난 걔는 이제 저기지. 그 약간의 그 똘끼 마음에 들지. 아이브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는 게 이제 안유진이네. 그래서 그 예능에서 아이돌들이 나와서 뭔가 조금 재밌게 해주는 게 나 같은 늙은 사람들한테는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룹에 대해서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최애가 있으면 반드시 나이 든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예능에 잘 나오라고 얘기를 해주라고. 그래야 저런 애도 있구나 하면서 사는 거지. 어쨌든 미스 A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수, 1보다 큰 수. 얘네들만 미수 자리에 집어넣기로 약속을 했어. 그럼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은 모든 실수가 들어가도 돼. 그치? 미스 A가 1이 아닌 양수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서 지수꼴의 수를 만들고 그 계산 결과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0보다 큰 수로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밑수가 1이 아닌 양수로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정의역은 모든 실수를 집어넣을 거야. 음수, 양수, 0 포함해서 모든 실수를 집어넣어서 그 계산 결과라고 하는 녀석, 치역이라고 하는 녀석은 항상 양수 범위에 해당하는 수가 치역이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저 형태의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자. 어디서 뭐가 자꾸 웅웅대는 느낌이네. 자, 그래서 미수가 0과 1 사이이고 미수가 1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y는 2x제곱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자, x가 0일 때 얼마? 1. x가 1일 때 얼마? 2. x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분의 1. 그 다음에 내가 너네들한테 뭐라고 할 것 같아?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과정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없지. 마이너스 1일 때 2분의 1, 0일 때 1, 1일 때 2. 그래서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의 결과값이 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x축이라고 하는 녀석이 뭐가 돼? 점근선이래.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밑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리면서 점근선이 존재하는 그래프라고 얘기할 거야. 왜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수가 0과 1 사이의 값이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가장 대표적인 함수로 뭘 얘기를 할 거냐면 2분의 1의 x제곱으로 나타나는 함수를 얘기를 할 거야. 자, x가 0일 때 얼마? 1. 1일 때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2. 그래서 마찬가지로 y가 2분의 1의 x제곱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은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감소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고 x 이 녀석의 함수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래프로 그릴 거야. 그래서 지수함수는 우리가 a의 x제곱으로 나타내는 함수를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미수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증가함수, 미수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의 수는 감소함수라고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48쪽에서는 지수함수 y는 a x제곱으로 나타나는 함수의 식의 함수값을 구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y는 x의 x제곱은 지수함수일까? 아니죠, 아니죠. 미수가 1이 아닌 양수라고 얘기를 했고, 진수가 모든 실수라 그랬지. 미수가 얘는 실질적으로는 지수함수는 아니야. 그래서 이 지수하고 로그라고 하는 녀석이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하고 삼각함수라고 하는 녀석을 묶어서 초월함수라고 불러. 초월. 어떤 뜻이야? 뛰어넘죠. 초월적인 존재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떤 삶의 경계라고 하는 녀석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 가장 대표적으로 신? 신은 살아있는 사람의 세상이든 죽어있는 사람의 세상이든 그 세계를 우리가 경계에 불편함 없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을 하지. 그치? 자, 그럼 초월함수라고 하는 녀석의 뜻은 뭐가 돼버리느냐? 자, 우리가 다항식의 계수가 유리수인 유리함수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a, b, c가 모두 유리수인 유리함수를 만들었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주어진 유리함수에다가 유리수를 대입하면 그 계산 결과는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니? 유리수 계수의 다항함수에 내가 유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주어진 녀석은 유리수가 나올 수 있니? 네, 나올 수 있죠. 아, 미안. 무리수가 나올 수 있니? 나올 수 있죠.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없을 것 같은데. 유리수 계수로 만들어진 다항식에 유리수를 대입했는데 그 계산 결과가 무리수가 될 수 있어? 없을 것 같은데. 2차 방정식. 계산 결과 시계값이. 아, 야, 유리수하고 유리수 더하면 무슨 수? 유리수. 유리수하고 유리수 곱하면 무슨 수? 유리수.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곱하고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곱해서 유리수하고 유리수하고 유리수를 더했는데 순환하지 않는 유한소수들끼리 곱하고 유한소수들끼리 더했는데 어느 순간 얘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된다고? 안 되냐? 그치?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항함수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내가 유리수 계수로 이루어진 다항식에다가 유리수를 집어넣었을 때 그 계산 결과는 항상 유리수로 나타나. 그런데 자, f의 x라고 하는 녀석이 2의 x제곱이라고 해보자. 그럼 나는 x에다가 유리수 2분의 1을 집어넣을게. 계산 결과는 무리수요. 루트 2죠. 무리수가 나와버리죠. 무리수를 대입했을 때 무리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인 거야. 그런데 내가 유리수 2분의 1을 집어넣었더니 주어진 녀석의 계산 결과가 무리수가 돼버린다. 결국은 유리수하고 그 다음에 무리수로 구분되어지는 실수 체계에서 우리는 유리수의 입력값을 이용해서 무리수의 결과값을 짝지어 주는 거지.
그래서 이 초월함수들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냐면 유리수를 대입해서 무리수의 결과값과 짝지어지면서 실수에서 유리수와 무리수로 구분되어지는, 유리수이면서 무리수인 수는 없잖아. 이승과 저승. 그 경계를 뛰어넘는 함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함수들을 기본적으로 초월함수라고 불러. 그냥 초월함수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같이 미수가 미지수로 나타나는 건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식은 아니다. 유리함수의 기본 형태는 y는 a x제곱, 미스 a는 수지, 양수이면서 1이 아니어야 된다. 알았지? 자,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면서 48쪽에서는 함수값 구해봐 주시면 되고 49쪽에서는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성질인데요. 이 지수함수 그래프의 성질에서 보시게 되면 2번 동그라미 색칠된 부분 있죠. 그 다음 개념 코어라고 하는 부분 되어 있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a가 1보다 클 때 x의 값이 증가하면 y의 값이 증가한다. 뒤쪽에다가 괄호 열고 증가함수. 밑줄 a가 0과 1 사이일 때 x의 값이 증가할 때 y의 값이 감소한다. 감소함수. 뒤에다가 이 괄호로 해서 지수함수의 증가, 지수함수의 감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개념 잘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를 조금 그리게 하고 넘어가 보고 싶기는 한데 16, 17, 18, 19 4개 그래프하고 38, 39 두 문제 한 번만 좀 해봐. 16, 18이요? (16, 17, 18, 19) 그래프하고 그 다음에 뒤쪽에 38, 39 두 문제 좀 한번 해봐. 그리고 점근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는 거 잊어먹지만 마. 알았지? 그렇지. 점근선 생각하시고 그렇지. 쭉 따라간다. 그렇지.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감소함수, 오른쪽 위로 향하면 증가함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뒤에 넘어가서 두 문제. 지나는 점만 찾는 거니까 어렵지 않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디테일하게 갈 필요 없어.
점근선과 0일 때 1이라는 녀석만 지나는 거하고 증가 감소 상황만 보면 돼. 그렇지. 자, 38, 39. 그렇지. 그냥 쭉 증가하는 거 점근선 잡아서. 그렇지. 그 정도만 해도 돼. 38, 39. 개형이야, 개형. 국어에서의 개요하고 똑같아. 계략적인 형태만 잡아낼 수 있으면 돼. 그래서 지수함수의 개형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점, 그 다음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이 잘 나타내게 계략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돼. 왜 B가 마이너스 5야? 그렇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지수함수를 우리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평행이동시킬 거야.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시킬 거야. 그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x 대신에 뭐 대입하자? x p y 대신에 뭐 대입하자? y q를 대입해서 만들기 때문에 y는 a의 x p 더하기 q의 꼴로 나타난 놈은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만든 그래프라고 얘기를 할 거야.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는 뭐 계속 똑같아. 오케이? 자, 그래서 46, 47, 48, 49, 50, 51 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y는 2의 x제곱이래요. y는 2의 x제곱은 0,1이라는 녀석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그릴 거냐? y는 2의 x-4라고 하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럼 얘는 2의 x라고 하는 녀석을 x축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4만큼 평행 이동시켰죠. x축으로 평행 이동시켜버리면 점근선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0,1이라고 하는 녀석은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하면서 4,1이라는 점으로 바뀌겠지. 그리고 나서 주어진 녀석의 그래프 요렇게 그려주면 돼. 미수가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거야. 오케이? 단,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개형을 잡을 때 요건 조금 조심하자.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자. 3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0일 때 1 지나는 건 똑같다. 그러면 x가 1일 때 이 녀석은 2라는 점을 지나지. 얘는 x가 1일 때 3이라는 점을 지나야 되겠지. 그래서 미수의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y축에 조금 더 가까운 형태로 그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미수의 절대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주어진 녀석은 점점 y축에서 멀어지는 형태로 그릴 거야. 오케이?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만 잡아서 그래프 잘 그려주시고 너무 디테일하게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 하나하나 다 잡을 필요는 없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의 x제곱의 그래프에서 우리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본다고 생각해보자. 뭐가 뭐로 바뀌었니?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뭐 했다는 얘기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을 이동을 했다는 얘기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다. 그치? 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얘가 돼버리는 거죠. 그쵸?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자. y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얘는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어떻게 이동시켰을까? 첫 번째, 마이너스 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2분의 1에 x 플러스 4로 잡자. 그럼 주어진 녀석은 2분의 1 x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가 돼버리니까 마이너스 4,1이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요런 그래프로 그려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자, 그럼 이번에 주어진 녀석은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시켰을까?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얘가 될까? 4? 4야 마이너스 4야?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라고 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마이너스 4를 대입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켰다라고 하면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돼. 그럼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에다가 무언가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럼 x 자리에 뭘 대입하면 될까? x 플러스 4를 대입해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돼버리는 거지. 그 얘기는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 이동했어?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킨 거지. 자,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뭐 한 거야? y축 대칭 이동시킨 거야. 그치? 아, 즐겁고 신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고 다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구했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돼?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형태에서 우리가 만들어준 함수의 형태까지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을 쪼개볼 수 있어야 되고, 아무래도 지수의 형태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런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보는 부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거고. 여기까지 이해되냐?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y는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있다고 한번 해보자. 자, 그러면 먼저 y는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변환, 어떤 이동을 해야 저 녀석이 되는지 한번 만들어 보자. 뭐부터 해볼래? 평행 이동. x축으로 얼만큼? 플러스 4만큼. 자,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야. 그러면 y는 2의 x 마이너스 4가 돼버리겠네. 자, 그 다음 뭐 할래? y축 대칭을 시키면
누가 누구로 바뀌어? X가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지? 네. 그럼 y는 2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 먼저 대칭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네. 아이씨. 자, 뭐부터 할까? 대칭 이동 먼저 합시다. 뭐에 대한 대칭 이동을 할까? Y에 대한 대칭 이동. 자, 원점 대칭 먼저 하자. 원점으로 바로 하면 되네. 원점 대칭 이동을 시켜버리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대입돼 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걸 우리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죠. 자, 근데 마이너스 x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어야 돼. 그러면 x라는 문자에 뭘 대입해야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될까?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를 대입한다는 얘기는 x축으로 얼만큼? 4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그래서 얘는 x축으로 4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y는 2에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아?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이라고 하는 녀석을 하는 것들은 어떤 함수가 되든 똑같이 나타나. 원점 대칭,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 대칭, 오케이?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지수함수의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x나 y라고 하는 녀석을 조작하는 부분들이 조금 헷갈리거나 힘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러면 52쪽으로 넘어가서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도록 합시다.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을 잡아낼 때는 우리가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너네들 y는 3에 x-1 플러스 2라고 하는 지수함수는 3에 x-1제곱이라고 하는 지수꼴의 시계값이 0이 되도록 하는 x가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함수에서의 점근선이라고 하는 녀석을 어떻게 잡을 거냐? y꼴 2라고 잡을 거야. 그지? 그리고 나서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자. 지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찾으면 x의 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그럼 y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치? a의 0제곱은 1이야. 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지수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그려줄 거야. 정의역은? X는 모든 실수. 치역은? 이보다 큰 수. 이보다 큰 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점근선은 Y는 2. y는 2와 같은 형태로 나타내주면 돼. 오케이? 지수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조금 헷갈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야. 열심히 우리 그려보도록 하자. 자, 55번. y는 마이너스 7에 x 더하기 1제곱. 자, 주어진 녀석은 점근선이 뭐가 될까? x축이 돼버리겠죠. 그쵸? x가 뭐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얼마? 1. 미수가 7이니까 증가? 감소. 얘가 점근선이죠. 네. 그리고 얘가 고정점이죠.
그래서 주어진 녀석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 감소로 가야 되네. 감소. 그치? 오른쪽 아래로 향하면 감소함수지. 그리고 나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땐 반드시 뭐는 표기하자? y절편. x가 0일 때 y의 값. 마이너스 1. y절편은 제일 쉽게 구할 수 있는 좌표 평면 위의 특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래서 지금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부분들이 익숙해지기가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데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51쪽에서부터 52쪽까지에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보고 체크하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할게요. 연습이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연습을 조금 하면서 넘어갈 거예요. 알았지? 영상은 여기까지 찍어도 되겠지.